이곳에 있는 무기들은 모두 한국에서 도입한 것이며 세계 최고의 무기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철의 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의 제18 기계화 사단의 핵심 화력부대 18포병연대에서 최근 독특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K9 자주포와 K239, 호마르 K 등 한국산 장비만을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포병연대에 나토 동맹국인 슬로베니아 공영 TV방송 RTV 슬로에서 특집 보도를 위해 촬영에 나섰고 한국산 무기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진 것인데요. 2022년 K9 자주포와 K239 천무를 긴급 소요 물량으로 도입하면서 새롭게 창설된 노바데바의 18포병연대에는 현재 18대의 호마르 K와 36대의 K9 자주포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디펜스 입사는 호마르 에메랄스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폴란드 로켓 포병 부대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폴란드의 지칠 전술 미사일 부대가 해체된 2005년 9월 말 이후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으로 폴란드 육군도 최초로 전술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6기계화 사단에서도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것과 달리 18포병연대에서는 폴란드 유일 단독으로 호마르 K MLRS를 운용하는 부대라는 자부심이 상당한데요. 공식 SNS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호마르 K에 대한 멋진 국뽕 영상과 외신 인터뷰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 포병부대가 한국산 포병 장비, 즉 호마르 K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위력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쟁 초기 견인포 자주포의 화력이 승기를 이끌었다면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MLRS에서 발사되는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트킴스의 정밀성이 러시아 군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트킴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직후 우크라이나의 에이트킴스는 러시아 최고의 방공체계인 S-400을 차례대로 파괴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트킴스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CTM-290이며 이 미사일이 호마르 K에서 각 2발씩 발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러시아군의 목숨을 앗아갔던 미국의 GMLRS-2L보다 2배의 사거리를 지닌 CTM-160 미사일도 새로이 개발돼 최근 호마르 K에서 작동될 것임이 밝혀졌는데요. 4발의 CTM-160이 장착되는 호마르 K가 폴란드 현지 전시장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사일 수출 협정으로 인해 사거리 300km 이내의 최첨단 로켓 미사일들의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한국은 폴란드, 사우디, UAE 등 현재 K239 천무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공급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사거리 290km의 CTM-290이 목표 원형 공산 오차 9m보다 우수한 타격점 7m를 기록하면서 높은 정확도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ADD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구형 에이트킴스가 러시아 최고의 전략자산 S-400을 그야말로 폭격하고 있으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호마르 K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구독자 246만 명의 해외 유명 군사 매체 크럭스 역시 지난달 에이트킴스와 유사한 한국산 CTM-290으로 폴란드군이 강화되었다. 러시아에 대한 300km 사거리 미사일 위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였습니다. 폴란드에서 CTM-290으로 불리는 전술 탄도탄은 한국에서 KT짐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데요. KT짐 미사일의 개발 사가가 한국 미사일 사령부에서 독점 운용하던 에이트킴스를 현 군단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그 성능과 운용 방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이트킴스는 현재 전장에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선보이고 있죠.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소셜미디어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파괴된 러시아의 장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장소와 위치는 모두 달랐지만 파괴된 장비는 모두 동일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공 시스템을 뚫은 것이 바로 에이트킴스 미사일이었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모스피노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S-400은 배치된 지 하루 만인 5월 22일 약 12시 50분경 에이트킴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S-400은 뒤늦게 공격을 감지해 최소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요격을 시도했지만 이내 모두 실패하면서 에이트킴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자탄을 품고 있는 클러스터 탄두가 넓게 퍼져 폭발하면서 아직 발사되지 않은 S-400 탄두가 안에서 2차로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후 S-400 시스템과 67N6 레이더 등이 파괴된 영상과 사진이 곳곳에 노출되면서 S-400 시스템으로는 에이트킴스를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으로 불리며 미국에 F-35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S-400이 있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S-400이 어쩌다 이러한 수모를 겪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터키는 무려 F-35까지 포기하면서 S-400을 도입하기까지 했었는데 말이죠. 그 S-400의 몰락은 사실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권 방공체계
체계가 지닌 기술적 한계 때문입니다. 동구권 방공체계의 특징은 서구권 스텔스 전투기들을 요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은 다소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처참히 파괴된 67N6 감마디 레이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군용 레이더는 각기 특화된 탐지 영역에 따라 다른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방공체계인 사드는 최종 종말 단계에서 정확히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파장은 짧지만 적은 출력으로 정확한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거리에서 표적을 정확히 조준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밴드이죠. 그러나 러시아의 S400 67N6 레이더는 1-2GHz의 L밴드를 사용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긴 파장을 지녀 장거리 탐지에 유리하고 날씨와 기상 조건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는데 특히 스텔스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바로 세계 최고이자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해서 L밴드를 장착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L밴드 레이더는 긴 거리에서 스텔스기와 같은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에는 해상도와 정확성 면에서 한계가 있고, 이런 이유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는 X밴드와 같은 고주파 레이더가 더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400은 기대와 달리 ATACMS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각에서는 야, 그럼 러시아의 방공망의 기술을 이전받은 우리나라의 천궁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궁은 엄마가 러시아라면 아빠가 미국인 엄친아인데요. S300이 아닌 오히려 사드와 같은 X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천궁입니다. 최근 개발된 천궁2 역시 X밴드 A4 다목적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개발 완료된 LSM은 독특하게도 S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82GHz의 X밴드 주파수가 아닌 24GHz의 S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 S밴드가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항공기 모두를 탐지할 수 있는 멀티플 밴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높은 출력을 내는 X밴드에 비해서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한국은 이를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으로 극복해내었습니다. SM 레이더에는 수천 개의 첨단 지라갈륨 반도체 전력 증포 소자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고 이를 통합 운용하는 기술을 통해 출력 한계 단점을 극복했는데요. TL 채널당 출력은 25W로 세계 최고급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있죠. 기존에 사용하던 실리콘이나 갈륨비소 반도체 전력 증포 소자보다 출력 전력 밀도, 항복 전압, 열전도율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동일한 레이더 최적에서 기존보다 강력한 레이더 파 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S밴드를 사용하여도 충분히 X밴드급의 고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하나는 이미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위해 X밴드 레이더를 개발해내었다는 점에서 이 X밴드를 SM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 S밴드의 특장점을 사용하기 위했던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S400의 처참한 수모는 오히려 한국이 아닌 중국에게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방공망의 어머니만 러시아라면 중국은 엄마 아빠 모두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부모에게 버려진 자식이라는 거. 중국의 방공 시스템 훔치구는 그 이름답게 S300 기술을 훔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략 80년대 중후반부터 러시아의 S300V를 불법으로 복제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라이센스가 아닌 불법이다 보니 개발이 순탄치 않아 공개는 90년대 말에서야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본적인 사항들은 S300과 그대로 유사하나 그 성능에서는 러시아산의 80%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심지어 하다하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존재도 모두 거짓인데요. 중국 방공체계에서 운용되는 탐색 레이더는 총 3가지인데 LAQ305B는 S밴드, LAQ120은 L밴드, 최신형 LAQ350A A4 레이더는 X밴드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모든 주파수를 운용하는 지구 최강의 레이더 같으나 실은 러시아, 한국, 미국의 레이더들을 참고하여 베낀 아류 수준입니다. 즉 한마디로 출신이 불분명한 무호적자, 겉 하드웨어에서부터 감출 수 없는 중국산 싼티가 나는데 원조격인 러시아의 레이더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프트웨어는커녕 하드웨어조차 갖추지 못한 중국산 장비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산 방공체계에 저급한 기술력이 드러난 배꼽 잡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2022년 발생한 인도 파키스탄의 일촉즉발 미사일 우발 사태였습니다. 2022년 3월 9일 밤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 한 발이 실수로 버튼이 눌려져 124km 떨어진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 미안찬루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브라모스 미사일에 다행히 탄두는 탑재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인도의 전략 무기인 브라모스 미사일이 파키스탄을 향해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둘 다 핵 보유국이란 점에서 당시 전 세계는 핵전쟁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브라모스 미사일이 발사된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파키스탄이 보유한 최신 대공 방어 시스템이 바로 중국산 흥치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2001년에 배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신형 방공 체계가 도입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결함급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니 중국이 중국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반면 한국의 천무, 현무 공격용 미사일 그리고 천궁, LSAM 등 방어용 미사일들은 해외 수출국들에 의해 오히려 극찬받고 있는 상황으로 공격용과 방어용 미사일 모두 자체 개발에 성공하고 수출까지 성공시킨다라는 전 세계에서 5국가밖에 없는 놀라운 업적입니다. 이에 최근 중국 매체들은 한국산 무기 수출 호황과 중국산 무기 수출 나락과 관련해 비통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중국 매체 싱호주쿠에서는 중국의 무기는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는데 주문이 잇따르고 있는 한국산 미사일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에서는 잠수함, 샤오룽 전투기, 후오룽 300 미사일의 수출 실패 사례를 분석하면서 특히 후오룽 300 미사일은 한국 K239 천무에서 발사되는 KT쯤에 밀려 UAE 수주가 불발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미사일이 가격도 저렴하고 호환성도 좋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중국 매체답게 마지막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한국이 미국 기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마무리를 더럽게 했는데요. 많이 짓는 거 보니 무섭긴 한가 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이 싫어하는 2가지, KT즘 그리고 리얼리즘.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